안녕하세요. 상해 교민방송입니다. 최근 상해 한인 교민들 간에 가장 관심이 많은 소식은 단연코 한국서 어떻게 중국으로 들어오느냐입니다. 지난 춘절 때 한국에 나갔다가 코로나 사태로 하늘길이 막혀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교민이 많아 과연 언제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입니다. 한국의 확진자 수가 많이 감소하였고 중국도 같은 상황이라 핵상검사를 통해 무증상자라는 확인만 된다면 긴급한 경우 빨리 입국이 되는 신속 입국 방법이 생겼습니다. 이 제도가 신문에 나오자마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왜 신문에 나왔던데 어찌 된 거냐, 왜 나는 안 되냐, 무수히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저희에게 하도 질문을 많이 주셔서 저희도 여기저기 확인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중국 쪽 역시 중앙정부에서 공표만 하고 실무에서는 그게 뭔데? 였습니다. 지침이 하다리 아래까지 내려오는데 느낌상 거의 한 달이 걸리는 듯합니다. 그리고 또 각 지방마다 다 말이 조금씩 다릅니다. 해서 신속 입국은 교민이 아닌 기업체의 긴급한 기술 요원 직원들을 주요한 대상으로 초청장 발급과 새로운 비자 발급을 통해서 입국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때 항공기 편수가 많지 않아 티켓이 없을 경우에 자체적으로 전세계를 띄워서 입국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교민과 그 가족을 위한 방법은 일반 통로로 14일 격리를 하고 들어오는 방법뿐입니다. 현재까지는 교민과 전세계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제 충칭에서 전세계를 띄워서 한국으로 들어가고 한국에서 교민을 싣고 들어올 예정이라고 공지를 띄우셨습니다. 정말로 교민들이 전세계로 중국에 들어오는 첫 사례가 되는 걸까요? 지금까지 상해 교민방송 선우공연이었습니다. 한 주간 중국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시보는 이란의 복수라는 제목으로 이란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이란 대사는 트럼프의 임기가 종료돼도 지속적으로 인터폴에 이를 근거로 수배를 요청할 것으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일이 과연 가능한 일로 실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역시 트럼프의 이와 같은 소식을 언론 톱기사로 다루면서 불편한 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명의를 도용해 대학을 입학한 학생을 두고 중국 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산동성의 한 유명 대학에 남의 이름을 도용하여 입학한 학생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름을 도용당한 피해자의 억울함을 국가가 풀어줘야 된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중국다운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급생을 4층에서 던진 중학생. 광시성의 한 중학교에서 학내 싸움 중 동급생을 4층에서 던져버린 사건을 두고 해당 검찰은 고의 살인의 혐의로 5년에서 10년의 양형을 구형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을 건지긴 했으나 한국과 다른 점은 미성년자라는 사실로 법의 정의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수의 사람이 집중격리 14일 후에야 확진을 판정받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북경 질병관리국은 6월 11일부터 28일까지 기간 중 확진자 집계가 318명이고 이 중 26명이 무증상, 그리고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이들 중 다수가 14일의 격리 기간이 지난 후에야 확진자로 판정이 되었다는 점인데요. 병원균이 진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이에 따라 집중격리 기간을 21일로 늘리는 새로운 방안이 논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 아직 많은 교민이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 더 이상의 확산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상해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3일 수요일 상해 한국상해 열린공간에서는 거트라와 상해 한국상해가 같이 주최하는 해외 비즈니스 컨설턴트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시장 개척을 위해 진행된 이번 해외 비즈니스 컨설턴트 사업은 중국 시장 개척이 필요하나 최근 코비드19와 같은 거시적 문제와 기업 자체의 인력 부족 및 경험 부족으로 인한 미시적 문제 등에 의해 중국 진출에 애로사항을 보이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상해에서도 마찬가지로 코비드19와 한국 기업 제품 발굴에 난항을 보이던 많은 상해 지역의 한국 기업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총 154개의 기업이 컨설턴트와 피컨설턴트로서 매칭이 되었는데요. 향후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지 그 기추가 주목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상해의 랜드마크 동방명주에서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K-푸드 페스티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2년째 이어오는 행사인데요. 이번 K-푸드 페스티벌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주 상해 한국영사관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주최로 진행 중이며 많은 한국 식품 기업들이 참가하여 K-푸드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크리널드 보쌈, 족발, 냉면은 대박. 스테로이드 없는 통증 치유 구베이피스 클리닉. 재활 통증 치료는 이곳 뉴피클리닉으로. 좋은 음식, 좋은 사람, 좋은 자리 화로사랑. 척추관절 치료, 나누리는 다릅니다. 필레오 생활가전.